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를 대신하여 오늘 진행을 맡은 주범석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뇌물 관련 사건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이 포착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뇌물죄 사건은 주요 선거를 앞둔 시점, 그리고 경기 불황기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총선을 앞두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시기죠. 뇌물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형사 전문 변호사인 송지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인 뇌물에 관한 이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뇌물 수수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저희 이런 유명한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다수 뇌물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9월 19일 세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보고 및 알선하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이 돼서 재판을 받아온 전 세무국장에 대해 징역 9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9년이요? 네. 세관국장에게 뇌물을 공유한 자들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공여자는 조금 더 적게 처벌이 되었네요. 네, 공여자들은 아무래도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 업무에 종사했던 특정산업협회 직원을 뇌물죄가 적용되는 의제 공무원으로 판단을 해서 원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이 원심을 깨고 뇌물 수수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7,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예. 이렇게 의제 공무원을 포함을 해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로 처벌되고 금전을 지급한 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형태의 뇌물 공여, 수수하는 과정을 소개를 드리고 해당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뇌물 공여자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각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의제 공무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한다, 뭐 그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세하게 이따가 말씀드릴 예정인데,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적용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일부 법률에 의해서 기관이나 위원회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가 무엇인지 한번 좀 정리를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뇌물 수수, 뇌물 공여란 단어가 아무래도 한자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조금 어려운데 사실 쉽게 말해서 뇌물의 경우 공무원이 범죄 주체일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신분범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예. 즉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다 하면 이제 뇌물 수수죄가 성립을 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뇌물 공여죄가 성립을 합니다. 네. 공무원이 빠져서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배임 수증죄죄가 있습니다. 예. 공무원이 아닌 자들이 업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득을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제3자로부터 이제 제3자에게 취득을 하게 된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 수증죄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 재정과 연루되어 있는 국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 만큼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좀 금지하고 이를 이유로 금전이나 이득을 취득을 하는 거를 금지하기 위해서 뇌물죄 외에도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금지법 등을 이제 규정을 해서 각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징계 조치를 내리거나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부정청탁 금지법 관련해서 뭐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특성 같은 게 있나요? 사실 과거
부정청탁금지법 수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보되는 증거들에 이제 의존해서 수사가 조금 이루어지긴 했는데 최근 디지털 포렌식이 조금 많이 그렇죠. 전문적이 되고 이에 대해서 확장이 되면서 핸드폰, 노트북 이런 건 정말 쉽게 익숙하잖아요. 디지털 포렌식이. 그렇죠. 예. 네, 그뿐만 아니라 뭐 USB 이런 다양한 저장 매체 등을 이용을 해서 특정 업무를 저장했던 적이 있거나 할 경우에 이를 토대로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압수수색 영장의 기재 범위에 대해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을 하니 전문 변호인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술과 관련한 조사도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진술 평가와 다툼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부패 수사부가 강력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뇌물, 정치자금, 공직선거법, 정당법 위반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진정이 정말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각별한 법 준수 의지와 방어를 위한 노력 그리고 방어 전략 이런 게 정말 실천이 필요한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반부패 수사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있는 건가요? 검찰에도 있고 보통 각 지방 경찰청에도 존재합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뇌물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뭐 주고받는 거 거기서 끝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뇌물죄가 성립되고 판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뇌물죄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여러 개가 존재를 합니다. 뇌물수수, 뇌물요구, 뇌물약속, 사전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수뢰우, 부정처사 하나하나 정신이 있거든요. 없네요. 네,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쉽게 말을 하자면은 뇌물 그리고 부정한 청탁, 부정한 행위 이 세 가지의 선후관계에 따라서 각 죄명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을 해서 뇌물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을 하고 있고 공무원이 아니어도 알선수재죄가 성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 구간을 나눠서 3천에서 5천, 그리고 5천에서 1억, 1억 이상 이렇게 네. 가중처벌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수사에서 뭐 특히 뭐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뇌물 수사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뇌물죄의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의 고발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이 다수 존재하는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 제공자 보호, 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조치, 지원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존재하고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 내부 고발자의 고발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 통상적으로 고발인의 고발을 시작으로 이제 증언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확보를 해서 이 고발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좀 강화를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주요 참고인들 조사와 함께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조사 입회에 이렇게 참여를 해보면 예. 각방 조사실에서 수사관들이 막 어떤 질문을 해요. 그 수사 내용에 뭐 답변이 이렇게 왔다. 이거를 계속 수사상에 대해서 공유를 계속 해가면서 이렇게 진술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에 사실인지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참고인 조사 등을 모두 다 마치고 나서 피의자 소환을 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진술이 모두 핵심 증거다 보니까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그리고 그렇겠죠. 고발인과 피혐의자와의 관계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엮여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허위 진술이나 모함, 무고성 진술도 굉장히 많고 추측에 의한 고발 역시도 좀 난무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역으로 무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진행을 맡은 조범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